안녕하세요. 센 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한 가운데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속에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2% 정도 빠지면서 19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엿새 만에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우세했고요.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었죠. 자, 오늘도 센 투자플러스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또 추가적인 궁금증 자세히 적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매수 가능한지 이런 문의도 가능하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착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센 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 프로과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RF세미입니다. 제품 다변화로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RF세미는 모바일 IT 기기에서 적용되는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는 ECM 칩과 TVS 다이오드 전문 업체로 전방산업 호조 및 신규 제품 매출 증가로 3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14억 원과 영업이익은 26억 원이 예상되며 제품별로 살펴보면 ECM 칩 매출액이 87억 원 예상되며 지난해 하반기 최대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VS 다이오드는 27억 원으로 전분기 18억 대비 51.6%가 증가하며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TVS 다이오드 내에서도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제품인 ECM 칩의 추가 신규 제품인 ECM 모듈 매출이 가시화돼 내년에는 40억 원의 신규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ECM 모듈은 습기를 차단해 지향성 마이크 음성인식 기능 향상에 적용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TVS 다이오드 제품도 신규 제품인 로우캡 TVS 다이오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로 파워 TVS 다이오드의 제품 승인 및 신규 모델에 대한 개발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도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신규 제품으로 LED 드라이브 IC의 매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RF세미의 실적 성장은 계속될 전망인데 이는 올해 제품 승인과 매출 가시화로 내년 예상 매출액 645억 원과 영업이익 148억 원의 한 단계 레벨업된 실적 성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며 최근 기관 보유 물량이 해소된 점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3분기 최대 매출을 바탕으로 동양증권에서는 RF세미의 목표 주가 13,6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하나투어입니다. 절대적 강자는 영원하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먼저 하나투어의 투자 포인트는 도매 여행사 1위로서 안정적인 성장이 돋보이며 MS가 대형사 위주의 시장 개편으로 올해 18.3%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과 9월 3일 종가 49,650원 기준 2012년 예상 PER이 19.3배로 바닥권을 탈피하기 시작해 상승 국면에 진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3분기 영업수익은 790억 원,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8월 패키지 송출 객수는 13.6% 증가하고 9월과 10월의 선 예약률은 5%와 10%로 3분기 송출 객수는 10%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성수기 시즌 윤달로 인한 허니문 수요 분산 효과와 주 5일 수업으로 가족 단위 여행 증가로 위축된 심리에 비해 양호한 여행 수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 영업수익은 2,650억 원, 영업이익은 36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통상 하나투어는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하나투어의 고정비는 영업수익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어 영업수익이 1%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3.5%가 증가합니다. 지난해 닷컴 사업의 투자 종료와 함께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 지급 수수료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은 13.6%로 3.8%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인바운드 관광객을 겨냥한 호텔 사업은 올해 11월 오픈하여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자산 개발과 투자하여 인바운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투어 ITC를 통해 종로 3가역 부근에 연내 250개의 객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48억 원과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하나투어의 목표 주가 5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포스코엠텍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레포트였는데요. 포스코엠텍은 포스코의 철강제 포장 및 AI 탈산제 등 부원료를 공급하는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인 합금철과 비철 사업, 도시광산과 희유금속 클러스터 및 첨단 소재를 생산 공급하는 포스코 그룹의 소재 관련 핵심 계열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생산을 중심으로 주요 부원료 및 신소재에 대해 포스코엠텍으로 창구 일원화를 진행하고 있어 포스코엠텍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판단됩니다. 포스코엠텍은 하반기 이후 2013년부터 신규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인데 올 연말 에모 계열 제품을 시작으로 강원도 영월, 희유금속 클러스터와 목포 고순도 알루미나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코의 마그네슘 재련 공장 가동이 예정되어 위탁 운영 매출도 본격화되고 도시광산 계열사인 리코금속의 KT 페구리선 사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포스코엠텍의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정상화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포스코엠텍의 실적 개선과 성장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포스코엠텍의 2012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6,276억 원, 영업이익은 239억 원으로 전망되며 또한 올해 자회사들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연결 매출액은 8,505억 원으로 대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고순도 알루미나 공장과 인도네시아 AI 탈산제 공장 등 신사업 본격화로 201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결기준 2013년 EPS는 733원으로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하며 PER 9.7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성장에 따른 외형 확대를 감안하여 현대증권에서는 포스코엠텍에 대한 목표 주가 11,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RF쌤이 하나투어 또 포스코엠텍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에서 두 분의 전문위원이 나오셨는데요. 정태식 전문가, 남은호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이 컴포넌트요. 아이 컴포넌트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14,538원에요. 25%예요. 14,538원에 25%요? 예, 예, 예. 예, 몇 번 나눠서 매수를 하셨군요. 예, 두 번 해갖고, 처음에 해갖고, 다시 또 추가 배 조금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오늘 종가가 11,100원인데 사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한 9개월 됐어요. 8월 초에 샀으니까. 금년도, 저 1월 초에 샀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11일에 샀는데. 예, 아직 시청자님께서 사신 매수가까지 주가가 올라오진 못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 손질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다시 해야 되나 싶어갖고,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예, 손실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하실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예, 현금 비중은 지금 얼마나 들고 계세요? 현금 비중이 한 20% 있거든요. 한 20%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태식 전문가께 바로 이 종목 여쭤볼 거고요. 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 컴포넌트. 예, 아이 컴포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시고 나서 지금 손실이 좀 꽤나 좀 난 상태입니다. 현재 비중이 25%인데 뭐 추가 매수해도 되냐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는 그 플렉서블 관련주입니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휴대폰이나 모든 기기가 이제 구부릴 수 있는 이런 플렉서블이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플렉서블에 대해서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로 주가가 요즘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물론 어떤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갑니다만은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싼 가격대에 있습니다. PBR도 지금 2배가 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의 주가가 그래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성장성 때문에 모든 지표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은 가져갈 때고 충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매수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25%로 만족을 하시고 그냥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추세가 전환된 걸로 보고 있고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하고 1월 달에 사셨다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신 시기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샀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좀 장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일단 손실이 나진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겠고요.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충분히 가져간다면은 매수 가격 언저리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14,000 언저리가 매물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14,000 언저리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단은 빠져나오시던가 그런 관점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가져간다면은 반등이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또 지금 자리에서 손절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한 14,000원까지는 어떻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볼 텐데요. 명문제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문제약을 3,610원에 10% 비중 실으신 분 문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목표가와 대응 전략,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남은 원장님. 예, 추가 매수는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다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참 재밌는 종목입니다. 네. 에이즈 관련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그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결국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미테의 전문의약품 지정과 그리고 리베이트 관련한 악재들이 대거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다른 뭐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들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매수 가격이 3,610원인데요. 좀 둔한 흐름이 현재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6월 달에 이 고점 6,500원대 나타났던 고점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횡보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는 계속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제 펀더멘탈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템포는 굉장히 좀 늦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1차 목표치 좀 짧게 잡으시고요. 한 4,000원 정도 설정해 드릴게요. 4,000원 선에서는 일단 물량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요. 추후의 흐름들을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두 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먼저 보내주신 분 가격은 22,500원에 50%를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21,500원이네요. 이분께서는 손실 구간에 계시고 한 분 더 보내셨는데 이분은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8412님께서는 SK하이닉스를 24,000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잘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예, 봐주십시오. 예,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디램 가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디램 가격이 아직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인 어떤 반등이 나와야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갈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반등폭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모든 악재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다 악재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를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올라가기를 바랄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받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그 반도체 관련주의 그 구조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산도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너무 단기간에 반등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가져간다면 충분히 반등 구간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인내를 갖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인내를 가지면 되겠네요. 예, 제가 볼 예. 때는 반도체 관련주는 사실 뭐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든든한 지원군을 만났고요. SK라는 그룹을 만났고 앞으로 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반도체가 사실 그동안 디램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하이닉스 예.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로 지금 점점 비중을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램도 지금 보면은 가격이 물론 요 근래에 좀 빠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락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진 않다. 다만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맥이요. S맥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11,630원에 45%요. 11,630원에 45%. 오늘 종가가 11,700원인데 어떻게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한 2달 정도 됐어요. 두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지금 주가가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2달 정도 되는데 아직 매수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좀 답답해가지고 그 단기 목표가랑 아니면 연말까지 목표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장기 목표가 연말까지 좀 길게 보시네요. 단기 목표가나 아니면 연말까지 목표가요. 단기요? 짧게? 예. 예, 짧게 잡거나 길게 잡았을 때 목표가 네. 얼마나 필요한지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S맥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 방송 보고요. 방송 보고 사셨어요? 예. 예, 뭘 하는 회사인지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은 좀 있으신가요? IT 부품 줄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S맥은 오늘 남은우 전문위원께 여쭤볼 건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신규 취업장 취득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말은 실적도 좋고 앞으로 사업도 확장할 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11,650원에 사셔서 2달 지났습니다. 11,700원이고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거래소 대비 보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최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된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 부품 기업들의 어떤 대외적 어떤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현재 이 종목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탄력이 좀 둔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 4분기와 2, 4분기 실적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너무나 좋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를 너무나 잘 아는 어떤 구성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시장의 어떤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눠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많은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 바로 이익을 뭐 배당하는 이런 주주의 어떤 부를 축적시키는 어떤 정책들도 잘 써나가고 있고요. 또한 이 카펙스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은요, 일단 시장의 어떤 주도가 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좀 위축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지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요, 우선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의 가격을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2,000원대 부근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매매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보다도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은 다시 이제 8월 말부터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9월 달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9월 달 목표치는 한 13,000원 정도,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볼 것이고요. 연말까지는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전고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하 이 부분이 되겠네요. 한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라인까지 정도는 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조금 더 답답하고 한 마음이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예, 궁금증이 모두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자 종목도 볼게요. 오늘 풍력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현진 소재가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7469님, 9,500원에 25% 사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사셨는데요. 비중을 줄여야 할 자리인지 알고 싶다고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비중 줄일 자리는 아닙니다. 예. 뭐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고요. 예, 풍력이 지금 보면 일본 풍력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취급하는 업종이 그 선박 엔진 부품하고 풍력 부품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요. 현재 PBR 수준은 0.5배 수준으로 상당히 자산가치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바닥을 견적에 다지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은 9,500원 원짜리 매물대에서 물량을 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봐도 무리가 없다. 좀 더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을 지금 문자를 계속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2363님께서 셀트리온 매수가가 31,188원이라고 적으셨고 비중이 25%라고요. 목표가와 선절가 그리고 지금 자리 추가 매수 가능한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예.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의 보유 종목 진단입니다. 자, 램시마 본격 출시로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코스닥 종목들의 이번 7월에서 8월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그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CTC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마크로젠 등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셀트리온 쪽으로 방향성이 좀 선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위로서 코스닥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 셀트리온은 이제 적정한 수준의 조정을 다 받았다고 보여지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챙겨본다면요. 일단 뭐 외국인 아직까지 수급이 좀 강한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고점 라인을 철저히 조금씩 벗겨나가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삼각 수렴 정도의 흐름이 지금 현재 모여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셀트리온의 어떤 본격적인 강세가 코스닥 시장보다 좀 더 상대 강세가 좀 강한 흐름들이 충분히 기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매수하셔도 괜찮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자는 쪽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디오텍요. 디오텍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오늘 그 종가예요. 5,186원에 10% 잡았거든요. 5,186원에 10%요. 예, 두 번에 날아서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오늘 그랬는데요. 종가는 5,190원이었군요. 예. 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샀는데, 예. 이게 잘 샀는 건지, 그, 손절가하고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예, 이 종목 오늘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종목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아래 그 TV에서 추천한 거 보고 있다가 예. 어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좀 빠져서 잡았거든요. 예, 주가가 최근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오늘 약간 빠지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1 출시가 됐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잘 사셨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예, 단기로 짧게 보려고 들어가신 종목은 아니시고요. 예, 좀 한 3개월 정도 보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종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두 번에 나눠 사셔서 5,186원이 지금 매수 단가시라고요. 예, 뭐 상가격은 뭐 나쁘지가 않은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음성인식하고 필기인식 솔루션이 지금 탑재가 지금 되고 있고, 아까 조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듯이 갤럭시에도 필기인식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오텍은 음성인식, 필기인식 전부 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디오텍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한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바닥을 다지고 요 근래 거래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인내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에 도달할 걸로 보고 있고 좀 더 가시고 제가 볼 때는 강한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보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사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주가 흐름 지켜보시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3원 강제입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3015님께서 3원 강제를 매수가 5,400원에 10% 들고 계신데 상담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좀 많이 주가가 내렸어요. 예. 예, 자동차 스프링 관련해서는요, 독보적인 존재죠. 일단 대원 강업이 대지주로 있고요. 포스코 또한 1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요. 오늘의 하락은요, 최근 상승에 따른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시장의 어떤 중심이 좀 이동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이 좀 컸던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또 상승이 좀 둔했던 종목들은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좀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일단 현재 한 200원 정도의 지지가 좀 필요한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5,200원 지지가 좀 되지 않더라면 5,1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타이밍으로서는 바로 뭐 손절매를 해 나가기보다는요. 일단 기술적으로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권 하회하는 경우만 일단 좀 물량을 줄이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오더라도요. 현재의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박스권 조정이 나온 후 재상승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길게 보는 목표가 한 10월에서 11월까지 본다면은요. 6,000원에서 한 6,300원 정도까지는 기대가 될 수 있는 현재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종목이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봐드릴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1,200원에 40%를 사셨는데요. 단기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850 하나님이요?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게 된다면 아마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주는 앞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헬스케어 관련주는 앞으로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더더군다나 원격 진료라는 부분은 새롭게 앞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위치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으로 보여서 현재 상승 이후에 조정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12,0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걸로 판단을 하고 12,000원 언저리의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12,000원 언저리에서는 만약 올라온다면은 강하게 돌파 시도를 못 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해서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좀 더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0 하나님께서 RNL 바이오 가지고 지금 고생 많으신데요. 상담해드릴게요. 매수가가 6,730원이시고 40%십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단기로 보신다고 하는데 손절을 고려하고 계신 건 것 같거든요. 지금 6,700원대 사셨으면은요,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좀 계속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순환매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줄기세포 관련해서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RNL 바이오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인 선상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샘플러스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부분에서는요, 종목들이 어떤 바닥에서 떨어진 다음에 회복 기간에서는 반드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롤링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단기적인 롤링 구간에서의 이 5,300원권에서는 저항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4,500원 선까지는 어떤 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매는 결코 현재 타이밍에는 맞지 않고요. 역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이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 바이오 주군들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대세 상승의 흐름은요, 충분히 기대가 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진단이 나오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지금 손실폭이 큰데도 일단은 들고 가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RNL 바이오였고요. 이번에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이 종목은 매수하고 싶은데 가격대를 좀 알려달라고 문의를 주셨군요. 6547님, 코오롱 생명과학은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사도 될까요? 예, 저는 사실 많이 올랐는데 물론 많이 올랐다 못 가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실현에 또 대기 물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웃꼬리를 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유성형이라고 그러죠. 웃꼬리를 다는 긴 영망청이 나와서 추가적인 좀 어느 정도의 하락도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는데 굳이 지금 이런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조정이 온다면은 그때 좀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굳이 이 종목이 머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깨인지, 어깨라면 지금도 사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섣불리 매수보다는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수문입니다. 이번에는 녹십자인데요. 녹십자를 지금 사도 될지 3832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녹십자 또한 좋은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최근 어떤 상승 트렌드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요, 현 가격에서의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것을 먼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 매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어놓은 것처럼 이 추세대에 맞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 가격에서 어떤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가격과 기간 조정이 좀 나오는 시점, 타이밍적으로 본다면 한 9월 한 말 정도가 어떤 가격을 떠나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SDI 봐드릴 건데요. 두 분께서 보내셨는데 두 분의 매수가가 같네요. 먼저 이하나하나님께서는 삼성 SDI를요, 144,500원에 비중 50%로 들어가셨고요. 또 3832님께서는 삼성 SDI를 144,500원에 이분께서는 10% 비중이 있으시답니다. 봐주십시오. 예, 삼성 SDI는 사실 뭐 보면은요, 그동안 조정을 받고 요 근래에 추세가 전환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주가의 상승폭이 이후에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200일에서의 강력한 지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200일은 대세 상승선이라는데 대세 상승선이 하향에서 지금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 위치는 거의
저점 부근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한 조정도 마무리돼가는 과정이 아니냐 해서 지금은 충분히 가져가 2차전지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이런 부분의 성장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은 좀 더 성장할 걸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세계 1위의 2차전지 시장은 삼성 SDI는 지금 부분에서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태원물산 볼 텐데요. 4,55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 분 1150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태원물산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지 매도가와 손절 깔고 싶으시다고요. 태원물산이 우선 4,500원대가 있었는지 잘 좀 의문인데요. 일단 뭐 현재 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샀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일단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상반기 영업이익이요. 전년 대비 한 80% 이상 그리고 단기 수익率 같은 경우는 35%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아쉽게도 요즘 최근의 장세는요. 안타깝게도 가지 못한 종목들이 죽을 때는 제일 빨리 죽는다. 전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좀 힘든 시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본다면은요, 현 가격에서 이제부터는 더 밀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빠른 회복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과거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태원물산 좀 상당히 끼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남은 원장님, 네. 태원물산을요 다시 한번 문의를 하셨는데 가격대가 잘못됐었군요. 2,750원에 30% 들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6,700은요. 2,750원이요. 예, 그럼요. 6,700원이면 10년 전 가격인데요. 2,700원 가격이면은요, 좀 가볍게 대응을 하시면서 좀 빠져나오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일단, 현재 거래량이 급격히 불어나지 않는다면 탄력은요, 계속 좀 강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격은요, 충분히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니까요, 좀 짧게 잡아서 나오는 걸로 권해드릴게요. 한 3,000원에서 한 3,200원 정도에서까지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지점에서 우리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6 하나님께서 라이브 플렉스 문의 주셨군요. 4,320원에 사셨고요. 비중 10%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단기로 알고 싶으시다고요? 자, 라이브 플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근래에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모바일 게임 관련주입니다.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지금 모바일 게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을 현재 지금 서비스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 근래에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매물 압박은 좀 강할 걸로 보이고, 현 위치는 그나마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갈 대로 보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21선이 다시 우상향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자. 단기적으로 20일 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단기 상승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자, 이번에 웅진에너지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를 6,900원에 사셨어요. 6,9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꼭 좀 부탁드린다고 6734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손절을 못 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너무 안타까운 현재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제 이런 실수가 없이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시기를 우선 기원하고요. 우선 팁을 하나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요. 주식 격언에 주가는 무너지는 쪽으로 붙어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이 5월 달까지 횡보 국면이 나타났었고요. 여기 이후에 하방 쪽으로 방향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같이 던져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던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던져줘야 되고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죠. 5월 달 이후에 7월 달까지 또 수평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또다시 하방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또다시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7월 달에 들어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렇지만은요, 이 심리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본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주가가 3단 하락을 보이고 나면 이제부터 반등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요,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일단 뭐 웅진그룹에서의 웅진 폴리실리콘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요, 가벼운 일단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차 목표치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반등은요, 충분히 한 4,500원을 상회하는 선까지 반등은 나오는 자리니까요. 지금은 이제 손절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4,500원 이상 해서 한 번 정도 던져주는 거, 반 정도 던져주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5,500원 라인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 근처 가격에서 일단 전량 한번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화전공 볼게요. 인화전공 가지고 계신 분 매수가는 6,410원이시고 30%를 들고 계신 겁니다. 8217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예, 인화전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요, 그 인화전공이 주로 생산하는 부품이 이제 조선 부품, 또 자동차, 자회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자동차 정밀 부품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부품 쪽은 조선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을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지금 보면은 PBR로 따지면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0.5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지금은 좀 기다린다면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도를 놓고 좀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구간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좀 더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들고 가셔도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이번에도 종목 문의가 들어와 있어요. 매수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3893님께서 종목은 슈프림하고요.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결론적으로 사도 됩니다. 일단 지문인식 관련 솔루션 회사인데요. 미국의 굉장히 좀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안업체와의 어떤 그 거래 관계가 굉장히 좀 원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iOS 이후에 음성 관련되어서 음성인식, 이 리모컨 TV 등의 모습들이 테마가 다시 불고 있는 점을 본다면 현재의 어떤 실적과 더불어서 점체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분 좋게도요,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의 조정이 굉장히 날카로울 겁니다. 자, 매수 가격을 정해드리자면요, 현 부분이 되겠습니다. 15,800원 정도가 1차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가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5,800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하자. 전체 투자 금액의 한 20% 내외라면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후성 볼게요. 후성을 100% 비중 담으셨고요. 사신 가격이 아마 8,200원인 것 같습니다.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거든요. 225님께서. 예. 예, 후성이 지금 2차전지 그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후속타에 대한 기대, 2차전지가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점점 보면은 커지고 있거든요. 예, 전기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그 휴대용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휴성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그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일에서 단기 기술적으로 본다면 단기 조정권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봅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도 염두에 두고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만약에 한 6,000원짜리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추세가 돌린 걸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좀 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200일을 넘어서고 200일을 안착한다면은 추세가 좀 강하게 더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반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도 염두에 두고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자, 이번에 7647님께서요. LG화학을 매도하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셨다고요. 오늘 사신 것 같은데 게임하입니다. 매수가는 9,480원, 비중이 30%신데요. 어제 하셨다고 적으셨군요. LG화학을 팔고 게임하이를 샀는데 잘하신 건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잘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무리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임아이 같은 경우는 넥슨의 자회사죠. 넥슨의 자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요, 게임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NC소프트의 어떤 지분을 인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요즘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인터넷 게임주들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게임 하이는 거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현 주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200원 정도를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하회를 한다면 다시 기간적으로는 조금 이제 길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물량을 좀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20% 이하로 보여지고요.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차 단기 1개월 목표치는요. 1,500원 선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개월 정도라면 충분히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금 100% 들고 계신 분이요. 종목 좀 사도 되는 건지 여쭤보셨는데 세 가지 종목을 적으셨거든요. 다른 분들 다 밀려 있으니까 한 종목만 봐드릴게요. LG전자를 사도 되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1267님. 예, LG전자는 뭐 지금 사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은 현재 그 LG전자가 그동안 스마트폰에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러나 LG전자가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심혈을 기울인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의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는 그동안 많이 빠졌고 지금은 충분히 반등할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지금은 사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앞으로 스마트폰의 라인이 강화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반등을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종목 볼게요. 홈캐스트 2,605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장기로 보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 가져갈까요? 3011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셋톱박스 시장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접어들고 이제 살짝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죠? 그렇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또 해외 시장에서 찾아 나가고 있다는 거. 특히 남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이 열리는 셋톱박스 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휴맥스라든지 그리고 이 홈캐스트 같은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가격대에서부터의 본격적인 점진적인 상승을 저는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위에 전기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동평균선 같은 것들을 전기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식의 가격을 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기줄이 많은 이런 단계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이 전기줄을 풀어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은 충분히 밝은 상황이지만 빠른 템포의 상승보다는 꾸준한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종목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아직도 못 해드린 종목이 남았군요. 내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의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의 정태식 전문가, 남은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역시 서울경제TV 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가 됩니다. 어제도 예고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9월 9일에는 제갈공명과 오딘 전문위원이 추석 전 연말장 비전 제시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투자 팁을 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